안녕하십니까.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4월 11일 19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 국회에 당선된 초선 의원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48명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초선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일까요? 어떤 보람이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약간 벗어나서 19대 국회 초선 의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채경화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네. 자, 국회에서 보통 그 고참 국회의원들이 새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들한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이 김초선, 이초선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장면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에 그 초선 의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는. 네. 좀 기분은 나빠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초선, 재선, 삼선 이런 걸 따질 때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원을 한 6개월 정도 승계받아서 한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이 사람은 재선 의원인가요? 네, 그런 분들도 공식적으로는 재선 의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술자리나 아니면 좀 약간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같은 재선 의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총선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저분은 뭐 재보선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서열이 내가 더 저분보다 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같은 재선이죠. 그런 경우에 뭐 1.5선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148명이면 절반 정도가 초선인 셈인데요. 이게 이런 비율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역대 국회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48명이면 300명 정원 가운데서 한 49.3%인데요. 이게 그렇게 역대 초선 비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역대 초선 비율 평균이 48.1%거든요. 네, 대대로 거의 좀 절반 정도가 항상 초선들이 들어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이나 그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18대 국회에서는 좀 초선 숫자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137명이었고 네. 45.8% 이렇게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탄핵 역풍 때문에 네. 초선 숫자가 187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전체 숫자로 그 비율로 따지면 62.5%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당선될 걸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만 초선 의원이 항상 이렇게 50% 안팎을 넘나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해마다 총선이 되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물갈이를 하겠다. 물갈이란 말이 있죠.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내세워서 하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 내세워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당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물갈이를 해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갈이는 계속 되는데 정치 불신은 또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총선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역동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총선 때나 아니 대선 때나 이제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뭔가 정치에 희망을 가져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예전에 계속 정치를 해왔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분들을 많이 뽑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하나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여야 의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서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이 두 사람의 대담 기사를 실었는데요. 송채경화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죠? 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면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종훈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종훈 의원은 이제 나이가 54살이에요. 그리고 네. 성남 분당갑 지역구 초선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코넬대학교에서 이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제 경제통, 그다음에 정책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출신이고, 그다음에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를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직전까지 명지대 교수였나요? 네. 네, 그렇군요. 이종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특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친박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좀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는 행보를 보면은 꼭 굳이 친박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좀 약간 새누리당 안에서 좌파의 성향을 보이는 그런 분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당선이 되면 새누리당의 좌파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경실모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새누리당의 어떤 기존 방향과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이제 그런 법안들을 발의를 많이 하는데, 이종훈 의원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나 뭐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그 대리점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진일보된 법안을 많이 발의를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최경환 원내대표나 아니면은 김기현 이제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는 경제민주화 방향과 경제민주화에서 약간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 방향과는 약간 다른 약간 성향을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누리당 안에 좀 진보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네, 박홍근 의원은 이제 45살이시고 굉장히 젊은 편이죠. 젊은 편이네요. 네, 그래서 서울 중랑구 을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네. 하셨던 분이고,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시민운동가의 길을 걷다가 이제 19대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네, 박홍근 의원은 왜 정치인이 됐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담을 할 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시민단체라는 게 어떤 애드보커시, 그러니까 주창용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뭐 자원봉사 같은 거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측면에서 좀 한계를 많이 한계가 느꼈다. 있다. 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이제 극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486 일명 486이라고 하는 선배들이 정치권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나서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나는 말씀하셨어요. 잘할 수 있다. 네. 자, 박홍근 의원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어떤 어려움 또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쪽 의원들은 어떤가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만족도 같은 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초선 의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로 어떤 명예를 가지게 된 것이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권 창출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뭐 쉬면서 그냥 활동을 해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자기 목소리를 국회에 와서 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종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새누리당 내 민주화가 굉장히 정책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동안 초선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용기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본인의 어떤 정책, 본인이 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주요 법안이나 아니면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들어오는 순간 3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한계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성채경화 기자가 보기에 새누리당 초선 의원 중에서 정치인으로서 장래성이 보이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거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모든 국회의원들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제가 본 의원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담을 했었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추천했었거든요. 제가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군요.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좋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 대변인을 했던 이상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죠. 네,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논설위원 하시다가 바로 온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비판이 약간 많았죠. 네, 비판이 네. 많고 저도 사실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변인으로였지만 그래도 이제 새누리당이 비판적인 의견을 좀 많이 본인 목소리를 많이 내시면서 좀 약간 나중에
라도 좀 약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다 만나본 게 아니라서 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소개를 더 해주시기로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민주당 의원들은 요즘 국회의원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왜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제 작년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이제 가시지 않은 것 같고요. 국회 앞에서 첨배를 이제 사죄의 의미로 첨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의 의미로 여러 가지들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다 어디 가서 그러면 이제 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크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갖고 그다음에 뭐 창피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가 죽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초선 의원들 중에서요? 네, 사실 이제 민주당 지금 출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번에 그러니까 대담하면서 봤을 때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내가 정치권에 와서 좀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하시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미래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시죠? 네, 비례대표시지만 환노위에서 굉장히 이제 노동 관련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이분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초선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두 정당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는 그 통합진보당 그리고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있고 또 무소속 의원들도 있죠. 자, 진보정당은 특히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속 정당, 소속 의원들도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굉장히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으로 이제 상임위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가 그렇죠. 문제가 있었는데, 됐었죠. 네, 그걸로 가지고 네.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것처럼 교섭단체가 아니면 상임위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할 때도 일단은 교섭단체 위주로 대정부 질문에 권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네. 한두 번 정도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국회 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정 이제 숫자가 좀 줄고 그 다음에 국회 안에 이제 정당별로 사무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숫자별로 이렇게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넓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작은 평수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네, 교섭단체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서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없는 그런 현실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진보정당 의원들 중에서는 좀 장래성이 보이는 그런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말씀들을 사실 새누리당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종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담을 하면서 본인은 환노위에서 심상정 의원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됐다. 어떤 법안을 존경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까? 네, 존경이라는 표현까지 네. 쓰면서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진보 정당으로서 선명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고집을 부리고 이런 면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선명성을 어쨌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협을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끝내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고요. 네. 이종훈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광주 지역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지역구 의원이시죠? 네.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진보정당의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장래성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군요. 네. 자,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대략 얼마씩 되나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가 26명이고요. 네. 민주당은 20명입니다. 26번까지 됐고 20번까지 됐고 네. 그런 거죠. 자, 비례대표 의원들이 거의 다 초선들인데요. 자,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 3선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다시 또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그 순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다시 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가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18대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나성린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부산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당선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유일하게 당선이 됐고, 또 원래 이제 미래희망연대라는 이제 친박 쪽 그 정당이었던 이제 노철래 의원이 경기도 광주에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됐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적다고 볼 수 있죠. 몇 사람 더 있죠. 민주당이 아마 안규백 의원이 비례대표였다가 지역구에 네. 또 당선됐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드문드문 있죠. 아무튼 비례대표 의원들은 사실은 전문성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요. 의원으로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다시 국회의원을 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 이런 현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9대 초선 의원들 중에 거물급도 있죠. 안철수 의원도 초선 의원인 셈인데요. 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요즘 의정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안초선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네, 그렇게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난 이제 4월 19일에 본회의에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본회의에 참석한 감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법안이 처리가 됐어요, 본회의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안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사실 올라온 이제 안건에 대해서 다 본인이 이제 숙지하지 못한 채 이제 그거를 찬성 반대를 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당론에만 치우쳐가지고 본인의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30일에 이제 문제가 많았지만 보건복지 이제 상임위 배정에 문제가 많았지만 보건복지위원이 되면서 이제 처음 출석을 해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건 잘못됐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첫 이제 상임위 활동을 했고, 아직 법안은 발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들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치 뉴스의 중심은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원들의 활동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초선 국회의원들의 뛰어난 활약이 기대됩니다. 초선 의원들은 자신이 국민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권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욕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독재자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국회에서 감시하고 조사하고 또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자꾸 가져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가 살아나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6월 임시국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초선 국회의원들의 활발하고 멋진 의정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부 송한용이었습니다.